도내 대형 병원의 진료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신규 환자의 추진을 제한하기로 결의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채소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 가격이 2배 넘게 올랐는데 양배추를 많이 사용하는 춘천 닭갈비 가게 같은 음식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교육지원청을 옛 학성초부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조성됩니다. 단종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릉과 동강 둔치 등 영월군 일대에서 다양한 체험과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정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내에서도 동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대형 병원의 진료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신규 환자의 초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료진의 피로 누적을 고려해 29일부터 중증 환자 외에는 신규 초진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6일부터 사직서 처리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가 결의한 휴진 방침에 대해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결정은 비대위 차원의 결정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그거에 대한 수용 공시장 통보 원자며 그거에 대한 수용 여부는 아직 미정 상태고요. 병원 입장은 어쨌든 환자 불편 있지 않도록 최대한 정상적 진료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병원 입장이고요.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내부에서 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대와 아산병원 교수진으로 구성된 울산대 의대교수 비대위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데 이어 세브란스 병원의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도 오는 30일부터 매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각 병원에 따르면 아직 직접적으로 사직이나 휴진 의사를 전달한 교수들은 없는 상황이지만 휴진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진료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환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대장 검사를 하기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초보가 와서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진료를 이렇게 잘해주시고 근데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머리 아직 입원하고 있는데 인사를 저녁 때 되면 해구랑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강원도는 대형 병원들이 휴진에 들어갈 경우 공공의료원의 진료 확대를 통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주 1일 휴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진을 완전히 제한한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도민들이 대형 병원에 가는 게 상당히 제한되는 게 현실화되는 거니까 의료원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들이 연장 진료를 시작해야 되겠죠. 지역 대형 병원 교수들도 진료 축소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가셨다가 채소 가격에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작황 부진 탓에 양배추 값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춘천의 대표 명물 닭갈비도 덩달아 울상인데요.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야채 가게. 진열대에 양배추가 겨우 4개뿐입니다. 양배추 값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떨어지자 며칠째 도매업체에서 양배추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편한데 요새 당분간 좀 쉬었다가 3개 일어날 때 24,000원이면 8,000원 꼴이지 하나에. 지난 25일 기준 양배추 8kg 도매 판매 가격은 19,500원 수준입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른 가격인데 한 달 전과 비교해봐도 2.4배 올랐습니다. 양배추 값이 뛴 이유는 농사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조량이 줄어든 탓에 채소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를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특히 춘천 대표 음식인 닭갈비 가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닭갈비 3인분에 양배추가 반 통씩 들어가는 만큼 재료값 부담이 상당합니다. 뺄 수 없이 많이 줘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딜레마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 손님이 안 줄어도 마진율이 완전 줄다 보니까 양배추를 다른 채소로 대체할 수도 없다 보니 더 막막한 상황입니다. 얘가 빠지는 닭갈비는 그냥 닭갈비 자체를 못 판다고 봐야 돼요. 다른 대체제가 없어요. 닭갈비가 똑같은 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수분과 여기서 나오는 당분과 이런 것들로 어떤 그런 걸 맞추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솟은 양배추 값은 봄 양배추가 출하되는 5월에나 가격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겨울 양배추 저장량이 나오고 하는 시기여서 그런 상황이고 봄 양배추 출하 좀 본격화되면은 조금 이제 가격은 하락세로 이제 꺾일 거거든요.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수입 양배추에 대해 0% 할당 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배추가 된 양배추로 인해 지역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원주교육지원청을 옛 학성초 부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수영장과 돌봄지원센터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원주교육청 이전은 2027년 상반기,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2029년 3월 개관이 목표입니다. 도교육청은 청사 이전을 통해 더 나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 제1지구의 대체 개발 사업 시행자 2차 공모기간을 5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전 사업 시행자 측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리기일이 5월 중순에 있는 등 여러 가지 대외적 환경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다만 접수기일 연장 외에 공모 내용 등의 변경은 없으며 6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월 지역 최대 문화축제인 단종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릉과 동강 둔치 등 영월군 일원에서 2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올해는 비운의 어린 왕 단종의 넋을 위로하는 의식뿐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거리 행렬, 대형 칡 줄다리기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고 합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단종에는 장릉을 지키는 수호 사찰 영월 보덕사입니다. 지난 2021년 국가표준영정 100호로 공식 지정된 단종 어진을 모시고 비운의 짧은 생을 추모하는 불교 의식이 봉행됩니다. 평상시 고요했던 장릉 앞마당은 학생들로 붐빕니다. 푸른 잔디와 고즈넉한 왕릉을 배경으로 시나 산문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저마다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냅니다. 저랑 같은 나이에 이제 유배를 오셔서 저도 지금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유배까지 이렇게 힘들게 당하시니까 너무 힘들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생각도. 2024년 제57회 영월 단종문화제가 26일 개막했습니다. 조선 제6대 임금 단종과 충신들의 애달프고 숭고한 넋을 축제로 승화시킨 영월 지역 최대 문화축제입니다. 단종문화제는 문화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1967년도에 영월 군민들이 스스로 기획해낸 종합문화제입니다. 둘째 날인 27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제 제22호인 단종 제례를 포함한 단종 제향이 치러지고 주민이 참여하는 단종 국장은 야간 행렬로 진행됩니다. 길이 70m, 무게 6톤의 대형 칡줄을 이용한 읍면별 칡줄다리기 대회는 축제 마지막 날 주요 볼거리로 꼽힙니다.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마당을 대폭 확장했고요. 축제 기간 동강 둔치에서는 각종 공연과 체험, 먹거리 부스, 포토존 등이 운영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운의 왕, 좀 가슴 아픈 왕으로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로 인해서 전생에 못다한 사랑을 여기에서 알콩달콩하게 다시 풀어내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자.
영월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번 단종 문화제는 이곳 동강 둔치와 영월군 일원에서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유권자가 적발됐습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양양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정 질문 중 막말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26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의 막말과 갑질은 한두 번이 아니라며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당은 도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과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춘천시가 쌀 수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 혜택을 지원합니다. 재배 면적 조정 협약에 참여한 농가는 공공 비축미를 추가 배정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이 올해 1회 추경 예산으로 4,682억 원을 편성해 양양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430억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양양군은 물치양 어촌유들 300 역량 강화 사업에 11억 원, 양양 국립도서관 건립 1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8억 9천만 원 등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됩니다. 동해시가 5월 한 달간 동해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동일하며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동해시는 앞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명절 연휴와 연말 연시 등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착한 가격 업소 중 원주 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원주 사랑상품권 결제 시 5% 추가 할인을 지원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 원주 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지원은 5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캐시백 지원 대상 원주 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지역 상품권 앱과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엔 홍천 산나물 축제가 26일부터 사흘간 홍천 도시산림공원에서 열립니다. 홍천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는 두릅이나 명이, 곰치 등 강원도 12개 시군 농임업인이 생산한 산나물과 약초를 판매합니다. 축제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며 볏짚 썰매와 산나물 모종 심기, 천연 염색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삼척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내 카페 늘벗이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늘벗은 장애인과 청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중증 장애인과 청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됩니다. 카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폐지 수집 노인을 찾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조사는 노인 맞춤 복지 지원을 위해 실시되며 3월 말 기준 117명을 발굴했습니다. 춘천시는 추가 조사 후 개별 상담을 통해 희망 복지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